저는 올해 59세인 은서예요. 아이들은 독립해서 지금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죠. 35년 가까이 함께해 왔지만 최근에는 대화라고는 저녁 메뉴나 아들 온대 같은 말뿐이었어요. 남편 민주는 63세 건설회사 임원이고 일주일의 절반은 지방 출장을 가요. 그날도 출장 중이어서 저는 혼자였죠. 혼자만의 시간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TV를 보거나 점심을 먹고 정원을 가꾸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씩 문득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남편과의 스킨십은 없었던 지 꽤 됐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서도 나이가 느껴져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외모를 가꾸고 몸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남편 눈에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5월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전기 기사님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조명에 문제가 생겨서 10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8시 반쯤 청소를 하고 샤워를 한 뒤 아주 조금 멋을 내봤어요. 누군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제 자신이 조금 씁쓸했어요. 9시 45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공사하러 온 정우입니다. 45살쯤 돼 보이는 그을린 건강한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남편분은요? 라고 묻길래 출장 갔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걱정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정우 씨는 조명을 확인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하는 그의 팔 근육에서 오랜만에 남자의 존재감이 느껴졌죠. 배선이 오래됐네요. 교체해야겠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부탁해요라고 저는 조금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그가 테이블을 옮기겠다고 하길래 제가 하겠다고 하니 그는 웃으며 제가 할게요 라며 가볍게 들어 올렸어요. 그 힘 있는 모습에 가슴이 조금 설렜죠.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낯선 남자와 집에 단둘이 있다는 상황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돌아와 보니 그는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요 라며 차를 건네자 손이 더러워서 이따가 마실게요 라고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그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어요. 얼마 후 저는 창밖의 푸른 봄 하늘을 바라보다가 차 드세요. 식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을 건넸어요. 정우 씨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차를 받아 들고는 맛있네요 라며 웃었어요. 그의 미소에 저는 불쑥 나이를 물었죠. 45살이요 라는 그에게 더 젊어 보여요 라고 말하자 은서 씨도 젊어 보이시는데요 라고 답했어요. 빈말이더라도 여자로 봐주는 것이 기뻐서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그가 작업에 다시 집중하자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늠름한 팔과 등 근육을 눈으로 좇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도 그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그가 배선 작업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은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작업이 끝날 무렵에는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괜찮으시면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말을 건넸어요. 간단한 샌드위치와 수프를 준비해서 둘이서 테이블에 앉아 먹었죠. 정말 맛있네요 라는 말에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에서 밥을 먹을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초면에 가까운 남자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될 줄은 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정우 씨의 편안한 말투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치울 때 손이 닿은 순간 다시 한번 그 감각이 느껴졌어요. 점심 전과 같았지만 조금 더 길게 느껴진 접촉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공기가 달라졌어요. 방 안에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죠. 정우 씨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은서 씨. 그의 목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렸어요. 네. 저도 일어나 그와 마주 섰어요. 저 은서 씨를.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눈에는 열정과 함께 망설임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죠. 정우 씨.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닿았어요. 따뜻한 손의 감촉에 저는 눈을 감았죠. 괜찮으세요?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렸어요. 은서 씨. 정우 씨의 부름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품에 안긴 안도감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아주 신중하게 제 의사를 확인했죠.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제 대답에 정우 씨는 다시 저를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저에게 전해지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침실은요? 그의 질문에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안내했어요. 남편 민중과 저의 침실에 다른 남자를 들릴 줄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죄책감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죠. 침실에 들어서자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침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정우 씨의 손이 조용히 제 머리카락에 닿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얼굴을 타고 목덜미로 내려왔죠. 아름다우세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죠.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으로.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고 천천히 블라우스 단추로 향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죠. 단추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 몸이 조금씩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보지 말아주세요. 이제 젊지 않으니까. 제 말에 정우 씨는 다정하게 웃어줬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말로요.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순수한 동경과 열정이 담겨 있었죠. 저도 조심스럽게 그의 셔츠에 손을 뻗었어요. 단추를 풀자 잘 다져진 그의 가슴이 드러났죠. 우리의 옷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 씨는 저를 침대로 이끌었어요.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제 위로 몸을 숙였죠. 그의 무게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은서 씨. 정우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서 목덜미로 그리고 쇄골로 옮겨갔어요. 따뜻한 숨결이 제 피부를 어루만지면서 기분 좋은 떨림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움직였죠. 부끄러움과 동시에 원하는 만큼 기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만져지지 못했어요. 제 솔직한 말에 그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깝네요.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그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을 때 작은 한숨이 터져 나왔죠.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그는 시간을 들여 제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져 줬어요. 서두르지 않고 제 모든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이. 은서 씨 저도. 그의 말에 저는 그의 몸을 만졌어요. 근육질의 팔, 단단한 가슴 그리고 따뜻한 복부. 젊은 시절의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몸이었죠. 두 사람의 숨결이 점차 거칠어졌어요.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천천히 안쪽으로 움직였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손가락이 은밀한 곳에 닿았을 때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죠. 정우 씨는 제 반응을 살피면서 다정하게 애무를 이어갔어요. 제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 말에 그는 자세를 고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 확인에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네, 부탁해요. 그는 부드럽게 제 몸을 끌어안고 천천히 하나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느낌의 아픔과 쾌감이 뒤섞였죠. 그는 제 상태를 살피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숨결이 점차 하나로 맞춰졌어요.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신음을 그는 다정한 키스로 감싸줬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느낌. 두 사람의 몸이 서로를 탐하는 가운데 저는 여자로서의 기쁨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얽혀있는 두 사람의 몸을 비추고 있었죠. 땀으로 젖은 피부가 빛나고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은서 씨. 정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어요. 저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죠. 그의 품 안에서 제 몸이 긴장했다가 풀리는 순간 잊고 지냈던 쾌감의 파도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그도 곧 한계를 맞고 저를 깊이 껴안았어요.
은서 씨. 마지막 순간 그는 제 동의를 구하듯 눈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받아들였어요. 여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심장 박동이 서서히 진정되는 가운데 조금씩 현실감이 돌아왔죠.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작게 끄덕였어요. 네. 이렇게 좋은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호 씨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저도 이렇게 편안했던 건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땀으로 젖은 피부를 기분 좋게 어루만졌죠. 그런 평온한 시간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저를 되찾은 것만 같았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자는 몇 살이 되어도 여자라는 것을. 고요한 방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렸어요. 침대 위에서 우리는 조금 떨어져 누워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감돌았어요. 정호 씨의 손가락이 조용히 제 팔을 어루만졌어요. 다정한 온기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쾌감,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피어오르는 죄책감. 무슨 생각하세요? 그의 조용한 질문에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것저것이요. 정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죠.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하세요? 그의 물음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어요. 아니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이해해요. 저는 시트를 덮고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높게 떠 있었고 평범한 평일 오후가 계속되고 있었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달라진 것만 같았어요. 저기 욕실 써도 될까요? 정호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요. 저쪽 문이에요. 그가 욕실로 들어가자 저는 침대에 앉아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결혼 반지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남편 민중과 나눈 맹세 35년의 시간. 그것을 제가 배신해 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작게 중얼거리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잠시 후 정호 씨가 욕실에서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그는 창가에 서 있는 제게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는 다정하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제가 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원했던 일이니까요. 진심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기쁨, 저는 분명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은서 씨. 정호 씨가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살짝 물러섰어요. 저도 샤워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럼요. 그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해해 줬어요.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면서 저는 제 몸을 바라봤어요. 정호 씨의 사랑의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에 현실감이 되돌아왔어요.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정호 씨는 이미 옷을 다 입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기분은 좀 어떠세요? 제가 방에 들어서자 그는 다정하게 물었어요. 조금 진정됐어요. 저도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속옷을 입고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죠.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 옷을 정리하고 거울 앞에 섰어요. 늘 보던 제가 거기에 있었죠.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어요. 눈동자 깊은 곳에 새로운 빛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정호 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죠. 저도.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은서 씨와 보낸 시간 정말 소중했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거짓은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말을 끝낼 필요는 없었어요. 그도 저도 이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만약 은서 씨가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 명함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을게요.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뒷면에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명함을 받아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것을 갖고 있다는 건 다시 만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 그건 남편에 대한 배신을 계속하는 것이기도 하죠. 고마워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저에게 정우 씨는 미소 지었어요.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은서 씨의 마음이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 말에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였어요. 둘이서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향했어요. 조명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그가 한 일의 증거였어요. 그럼 일은 다 끝난 거죠? 제 말에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문제없이 잘 될 겁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고마웠어요. 우리는 현관으로 갔어요. 그는 신발을 신고 공구 상자를 들었죠. 그럼 헤어지는 순간 그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감정이 떠올랐죠. 은서 씨, 오늘 일은. 말을 더듬는 그에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소중한 추억이에요. 정우 씨는 안심한 듯 미소 지어줬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을 나섰어요. 저는 그가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떠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와 조용해진 거실에 서 있었죠.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가 여기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정우 씨의 명함을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 이 숫자를 누르기만 하면 그와 연락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하죠.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결혼 반지를 바라봤어요. 35년의 세월이 이 반지에 담겨 있어요.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작게 중얼거리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정우 씨와의 만남 대화 그리고 떠올리기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졌죠. 그의 부드러운 손의 감촉, 따뜻한 입술, 편안했던 무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기쁨을 그는 저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 민준에 대한 배신, 결혼의 맹세를 깬 것. 그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민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남편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은 지 꽤 됐어요. 일 때문에 바쁘고 집에 와도 피곤해서 대화도 거의 없고 부부 관계도 멀어졌었죠. 그게 제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정우 씨의 명함을 주워 지갑에 넣었어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용할 생각도 없었죠. 그냥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늘 그랬듯이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 잘 다녀왔어요. 수고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참 전기 기사 왔었어? 다 고쳤대? 민주는 거실 조명을 올려다 봤어요. 아, 네. 와주셨어요. 완벽하게 고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래, 다행이네. 그렇게 말하고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들었어요. 늘 보던 평범한 풍경이었죠. 내가 욕실에 물 받아놨어요. 아, 고마워. 이따가 들어갈게. 대화는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일상의 모습. 하지만 지금은 이 거리감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청하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우 씨와의 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건 저에게 여자로서의 기쁨을 일깨워줬고 동시에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다음 주말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오랜만에 둘이서 점심 먹으러 가자고 권한 거죠. 점심? 웬일이야? 민주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냥 가끔은 둘이서 데이트하고 싶어서요. 제 말에 남편은 조금 망설이다가 동의해 줬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일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의 근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 은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했네. 식사 도중 남편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그냥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관계? 35년이나 같이 살다 보면 모든 게 당연해지잖아요. 하지만 저는 민준을 더 알고 싶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다고 느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다정하게 웃어줬어요.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즘 바쁘다고 은서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죠. 너무 늦지는 않았죠? 우리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 민주는 제 손을 잡고 꼭 쥐어줬어요. 그럼 늦었다니 늦은 건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수십 년 만에 하는 행동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저를 껴안아 줬어요. 다정하고 따뜻한 포옹이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우리는 부부 관계를 회복했어요. 정우 씨와의 열정적인 관계와는 달랐지만 오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평온한 시간. 그건 나름대로 소중한 것이었죠. 며칠 뒤 저는 지갑에서 정우 씨의 명함을 꺼내 작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와의 일은 제게 소중한 깨달음을 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제 진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남편과의 생활 속에 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정우 씨.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은 변할 수 있으며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었어요. 여자로서의 기쁨을 잊고 있었던 저, 부부의 정을 소홀히 했던 우리.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그 오후의 유혹이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저는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